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PCM 영업관리 챕터 12 코스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종의 간단한 회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그냥 짧고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자, 1. 코스트 어널리시스 디벨롭먼트 원가 분석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만 잘하면 됐지, 우리가 얼마 번 게 중요해, 아무튼 이렇게 번 돈에 치중한 영업 분석을 치중을 했고요. 원가 분석을 채택하는 것이 지금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영업했을 때 영업 실적, 뭐 건수, 매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지, 이걸 위해서 쓴 비용 물론 얼마 들은 건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얼로케이션하고 이제 그런 어떤 고급 그런 그 원가 분석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실적 분석에 치중했지 원가 분석의 중요성은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총 비용이 얼마 들은지는 뭐 옛날부터 많이 봐왔겠지만요,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수익성을 따지잖아요. 왜냐면 매출 빼기 비용이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 비용을 어떻게 allocate 할 것인가. allocate라는 게 어떻게 각각의 배분을 한다는 뜻이겠죠. 배분을 하는 법이 이제 그 중요한 원가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해서 고객별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어디가 수익이 좋고 어디가 수익이 안 좋은 건지, 또는 제품별로 어떤 제품이 더 수익이 높은지, 또는 어떤 마켓 세그먼트별로, 어떤 시장별로, 어떤 세분 시장별로 수익성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원가 분석을 통해서요. 자, 회계 처리, 어카운팅 메소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많이 쓰여오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풀 코스트 접근법이고요. 또 하나는 컨트리뷰션 마진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풀 코스트 접근법을 총원가 접근법, 컨트리뷰션 마진 접근법을 공헌이익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회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이 두 개가 나오고요. 뒤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총원가 접근법, 요 전에 나왔던 풀 코스트 어프로치는요, 원가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결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공헌이익 접근법은요, 원가가 고정적인지 변동적인지를 중시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헌이익 접근법을 잠깐 더 보면요, 공헌이익이란 그러니까 보통 이익이라는 게, 수익이라는 게 매출 빼기 비용이잖아요. 근데 공헌이익을 보는 것은 매출 빼기 비용에서 총 비용이 아니라 변동비만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 아니라, 여기 제가 괄호를 잘못했는데, 총 비용이 아니라 총 비용에는 고정비, 변동비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총 비용이 아니라 변동비만, 고정비를 빼고 변동비만 고려한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총 비용 안에는 변동비랑 고정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고정비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할 때 총 비용이 아닌 변동비만을 매출액에서 빼서 나오는 게 이제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가, 즉 코스트는요, 이렇게 디렉트 코스트와 인디렉트 코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디렉트 코스트는 제품 또는 기능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Direct cost can be specifically identified with a product or func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가의 원천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그러면 그 원가가 어디에 귀속되는 원가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원료의 원가를, 이런 원가를 디렉트 코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디렉트 코스트는요, 간접 원가라고 이제 우리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제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그 원천을 찾을 수 없고, 그런 원가를 우리가 인디렉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다양한 제품,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있을 때, 이 영업사원의 출장비는 도대체 이 비용을, 이 원가를 어디에 기속시켜야 할까? 굉장히 애매하겠죠. 이런 비용을 인디렉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가를 코스트, 비용은 익스펜스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트는 디렉트 코스트와 인디렉트 코스트가 있는 것처럼 비용도 유사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스페시픽 익스펜스와 또 하나는 제너럴 익스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보겠습니다. 스페시픽 익스펜스는요, 아까 이야기한 디렉트 코스트와 꽤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그런 관점인데, 특정 제품 또는 특정 기능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스페시픽 익스펜스라고 해요. 반면 제너럴 익스펜스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인디렉트 코스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영업사원으로부터 나온 원가인지, 아니면 특정 제품에서 특정 제품에 우리가 이렇게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원가인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지역별로, 영업사원별로, 제품별로 직접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제너럴 익스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원가와 비용을 별도로 얘기합니다. 코스트와 익스펜스는 다르다. 코스트는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쓰이는 원가를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요, 그 매출 원가라고 해요. 매출 원가. 이를테면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드는 원가, 노동비,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비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코스트거든요. 코스트.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매출 원가를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해요. 코스트 오브 굿 솔드, CGS라고 이제 약자를 얘기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원가라는 코스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즉 매출에서 매출원가 CGS를 빼면 그게 이제 매출총이익이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방금 코스트 얘기했죠. 코스트는 어떤 판매될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드는 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재료비, 노동력과 관련 노무비, 광역비라는 얘기면 전기비 뭐 그런 거예요. 임대료 이런 것들처럼 뭔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아이템, 이것을 우리가 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와 달리 익스펜스는요, 익스펜스는 쉽게 말하면요, 제품이 나올 때까지 든 비용은 코스트, 원가는 코스트. 나왔어요? 이 나온 것 가지고 뭐를 하는 비용은 익스펜스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노트북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LG든 뭐 만들었어요. 짠! 하고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드는 비용, 주로 이제 판매죠. 판매 관리비라고 해서 광고 선전비서부터 뭐 그때부터는 이제 영업 관련된 영업을 위한 비용, 창고 비용, 뭐 그런 비용은 그런 게 이제 익스펜스인 거예요. 코스트랑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매출에서 CGS를 뺐죠. 아까 매출에서 코스트를 뺐더니 매출 총이익이 나왔죠. 거기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General Administrative and Selling Expenses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회계하는 사람은 그냥 판관비라고 그러냐, 판매 관리비를 판관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매출 총이익, 즉 매출에서 CGS, 즉 코스트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이제 세전이익이라는 거죠. 세전이익. 예. 우리가 소위 영업이익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profit 또는 net income before taxe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트와 expense란 말을 달리 쓰고 있긴 하지만요. 예. cost and expenses is not nearly so clear. 사실 구분이 딱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예. 그래서 두 용어는 이 두 terms는요 interchangeably 서로 바꿔가며 쓰인다.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말은 ABC라고 하는데요. 이건 Activity Based Costing이에요. Activity Based Costing. 즉 활동 기반 비용 관리, 원가 관리. 예. 활동 기반 원가 계산. 이렇게 제가 번역한 바에 따르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를테면 원가를 우리가 allocate 한다고 그러잖아요. 원가를 영업사원별로 또는 제품별로 뭐 시장별로 이렇게 원가를 나눌 때,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이를테면 A라는 사람, 영업사원이 3명이 있는데, 영업사원이 어쨌든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10시간 일했고, 이 직원은 12시간 일했고, 이 직원은 7시간 일했으니까, 뭐 요런 업무 시간별로 뭐 이렇게 원가를 배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안 하고요. 그런 시간이나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동 기준으로 예. 다양한 영업 활동을 기반으로 원가의 원천을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ABC 어카운팅이라는 게. 이를테면 고객 발굴에 들인 코스트, 프레젠테이션 개발에 든 코스트, 고객 상담에 든 코스트, AS를 써 나오는 그런 코스트, 이런 식으로 특정 활동별로 이제 코스팅을 하는, 예, 이런 것을 ABC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Procedure, 원가 분석 절차로 가겠습니다. 자, 4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스텝이 있는데요. 1. Purpose,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능적 원가 센터를 결정한다. Functional Cost Center를 결정한대요. 일단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기능적 원가 센터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자연적 계정별로 나온 원가를 일본에서 말한 기능적 원가 센터로 배분시킨대요. 설명을 뒤에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능적 원가를 세분시장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세분시장의 공헌을 결정하기 위해 할당된 비용을 합산한다. 이렇게 4단계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 4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만 보시고 설명을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원가 또는 비용이 픽스드, 세미 픽스드, 베리어블, 예, 요런 거를 우리가, 예,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에 대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다양한 원가가 세분시장에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자, 일단 중요한 게 이 2가지인데요. 내추럴 어카운트와 펑셔널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계정 그리고 기능적 계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연적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요 원가 계정인데요. 이 원가가 어떻게 나눠질 때냐면요, 원가의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 것을 자연적 어카운트라고 해요. 이를테면 어디에 어떤 분야에 쓰인 원가냐, 이를테면 월급, 급료, 임대, 난방, 조명, 세금,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원가를 할당할 때 이걸 내추럴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반면 펑셔널 어카운트는 항목별이 아니고 어떤 활동이나 기능별로 나누는 계정을 펑셔널 어카운트라고 해요. 이를테면 직접 판매, 광고비, 워런티, 보증, 예. 그 다음에 뭐 환불,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에 대한 비용, 뭐 커스터머 서비스 비용, 뭐 등등 어떤 활동별로 기능별로 어떤 나누어지는 그런 어카운트를 펑셔널 어카운트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내추럴 어카운트는 카테고리별, 항목별, 그 다음에 펑셔널은 어떤 활동별, 기능별로 이렇게 분류하는 어카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연 단계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업사원별로 번 돈 여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토탈 세일즈가 매출액이죠. 매출액. 그 다음 여기 매출 원가죠. 아까 CGS라고 했잖아요. CGS가 Cost of Goods Sold고요. 이게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사실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인 원가를 말하죠. 재료비 같은 거, 그 다음 전기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Cost of Goods Sold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로스 마진이에요. 그로스 마진. 그로스 마진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expenses.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말로는 판매 관리비 또는 판관비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돈이 소위 우리가 뭐 영업이익이라고 말하는 세전이익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익스펜스에 대해서 좀 보자고요. 익스펜스 비용에 대해서 먼저 디렉트 셀링 판매에 직접적으로 판매에 들인 비용이란 얘기예요. 뭐가 될까요? 영업사원의 인건, 그러니까 셀러리는 급여 고정급이죠. 그 다음 커미션은 성과급 같은 거죠. 그 다음 트래블은 출장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디렉트 셀링과 관련된 익스펜스다. 그 다음 광고요. 광고는 뭐 제품별로 광고비가 다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창고 웨어하우싱, 창고 보관비, shipping, 운송, 선적 비용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더 프로세싱, 주문 처리와 관련된 비용이죠. 이건 뭐 주문 처리는 사무직원들이 하는 비용이니까 각 영업사원들에게 할당되진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 트랜스포테이션은 운송비죠. 트럭 같은 운송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원가 분석을 통해 수익성 높은 세분시장과 그렇지 않은 세분시장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혜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OAM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저도 이제 회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사용해보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요. 관리 자산 대비 수익률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된 특정 자산으로부터 나온 매출의 기여 비율.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이를테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때 매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RO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투자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죠. 얼마에 투자할까. 그냥 공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공식만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공헌이익, 이를테면 contribution as a percentage of sales 곱하기 asset turnover 이 둘을 곱하면 ROAM이 나온대요. 먼저 contribution as a percentage of sales라는 얘기는 공헌이익 나누기 매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asset turnover는 매출 나누기 자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ROAM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코스트 어널리시스는 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